네, 저희 디지털 튜터 2급 같이 스터디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PDF 파일, 이전에 이제 시험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화면에 저희가 스크린 화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음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따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필기와 실기가 다 중복이 되는, 포함이 되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 6부터 해서 지금 19강부터 제가 38강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하신 걸 그냥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실습 위주로 되어 있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스마트폰을 켜서 앞에 이제 설명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직접 눌러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 화면들은 제가 캡처해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화면만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는 차후에 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면 19강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강은 소통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앱의 특징입니다. 자, 스마트폰 시간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점점 스마트폰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는 대중교통,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하고요. TV 시청과 친구와의 대화 등도 가능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소통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튜터링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 학습자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미리 파악하기,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앱을 소개하기, 앱을 이미 사용 중인 학습자를 위해 대체할 앱을 미리 준비하기. 자, 이 튜터링 포인트는 저희 강사분들을 위한 튜터링 포인트이겠죠? 네. 배우시는 분을 위한 튜터링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숙지해야 될 부분인 거죠. 학습자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앱을 사용한 적은 있는지, 사용했다면 어떠한 기능까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학습자에 맞게 학습자가 여러 명이면 초보자들을 위해서 우선 가장 쉬운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초보자들이 그걸 실습하는 동안 정말 많이 사용한 학습자를 위해서 다시 고급 기능들이나 아니면 그걸 대체할 만한 앱을 또 소개하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많은 분량을 준비해 가서 학습자에 맞게 내가 3분의 1만 소개할 것인지 3분의 2만 소개할 것인지 아니면 학습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3분의 3 모든 걸 다 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미리 다른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번 19강의 교육 내용은 소통 및 커뮤니티 앱입니다.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 릴스, 네이버 밴드, 당근마켓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을 하는 메신저 앱은 카카오톡입니다. 각 나라별 1위 메신저 앱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카카오톡이고요. 일본은 라인이고요. 중국은 위챗, 미국과 유럽은 왓츠앱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저희 기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채팅도 하고, 사진, 그다음에 동영상 보내기, 아니면은 전화 통화하기, 이런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디스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음성 채팅, 화상 통화 등을 지원하는 메신저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게임을 하는 분들이 게임하는 화면을 하면서 그 게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메신저 앱으로 디스코드를 사용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최근에는 NFT를 중심으로 NFT 시장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 디스코드 안에 모여서 함께 정보를 교류합니다. 그래서 NFT 쪽으로 이쪽이 많이 모여 있고요. 또한 미드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I 아트라고 내가 말로 무엇을 그려줘 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걸 미술 작품 에 출품했다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미술을 너무 잘 그립니다. 환상적으로 예쁘게 잘 그립니다. 이것 또한 디스코드 안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스코드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 외에 SNS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인터넷 등 전자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는 미디어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이 해당됩니다. SNS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SN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면서 예문이 나오면서 이상한 거 하나 툭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뭐 쿠팡 앱을 갖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 앱을 하나 갖다 넣는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종류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줌 클라우드 미팅 저희가 하고 있는 줌이죠. 원격 미팅, 워비나 채팅, 전화, 비즈니스용 이메일 및 캘린더를 포함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최근에는 재택근무나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네이버의 커뮤니티 서비스 중에는 카페, 블로그, 밴드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당근마켓은 저희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역 생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하나하나 또 보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둘러볼게요. 자, MKYU 커리어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간 이유는 이 카페를 네이버에서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MKYU 커리어 커뮤니티 센터를 들어갔고요. 모든 이 카페들은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3선이라고 합니다. 이 3선은 메뉴로서 이 3선을 누르면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3선 또는 점이 3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이 3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메뉴가 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어떠한 앱을 사용하시던 이러한 걸 보신다면 한 번씩 누르고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시니어분들께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페를 그래서 둘러보고 내가 가입할 것인지 아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바로 올릴 수 있는 곳인데요. 게시물 선택 후 하단 더보기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댓글 또는 메시지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릴스와 24시간 후에 삭제되는 스토리 기능이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감성적인 사진이나 이런 셀카, 본인들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올리는 SNS입니다. 자, 밴드는 모임에 특화된 앱으로 동아리나 스터디 모임 등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실행하면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가 있는데 어떤 앱이든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플러스는 추가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무엇인가 더 거기다 넣는다는 뜻인데요. 밴드에서 플러스는 밴드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내가 추가하지 않더라도 상단에 돋보기 검색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모임을 검색하시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당근마켓입니다. 주변 이웃과의 중고 거래에서 지역 간 소통 기능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 거래만 했는데 이제는 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상점들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연결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자, 당근마켓 앱을 실행하면 하단에 여러 탭이 있는데 그중에 동네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모임이나 같이 해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 간의 소통을 연결해주고 있고요. 또한 알바, 부동산, 직거래, 농수산물 매장도 입점되어 있어서 본인이 내 동네에 어떤 매장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 소통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소통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20강. 옹기님 20강 부탁드릴게요. 메뉴북을 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거 보시고 싶으시면요. ESC 누르면 줌 창이 작아들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줌을 조금 옮기시고 본인 거를 오른쪽에 띄워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는 드릴게요. 자, ESC 눌러서 줌 화면을 조금 작게 만드시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옮기시고 그러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각자 발표할까요? 그래도 화면 아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화면 나왔어요. 아, 네, 되셨어요. 네. 네, 그럼 20강 부탁드려요. 이게 떨린다. 네, 구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편리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할 디지털 튜터 김순희입니다. 전에는 카카오톡 앱을 지인분들이 설정해 주셨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을 배워서 한번 편집도 해보시고 친구 추가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튜토링 포인트는 기본 기능 재교육하기, 프로필 설정의 다양한 예시 준비하기, 카카오톡이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그 밖의 다양한 기능 소개하기, 아이디 또는 QR코드를 통한 친구 추가 방법에 대해 교육하기. 매장이나 기업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굳이 내 전화번호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로 추가한다.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접속하면 아래 하단에 사람 모양 위에 친구 글씨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스마트폰 전화 연락처 화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내 프로필을 터치하면 아래 하단에 한 후 아래 하단에 프로필 편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연필 모양이 나타나는데 연필 모양 프로필 편집이 나타나는데 프로필 편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카메라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양을 터치합니다. 요거는 본인 각자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한 번씩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어느 위치에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계속해 주세요. 카메라를 터치합니다. 거기에서 사진 동영상을 선택하신 후 내 사진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밋밋했던 나의 배경 화면이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그란 내 프로필을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내 프로필 옆에 카메라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터치해서 사진 동영상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후 앨범에서 내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완료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배경화면과 또 내 프로필 사진이 편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진 이름 수정하기입니다. 내 프로필 사진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 연필 모양을 터치하면 내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닉네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0자 이내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름 밑에 상태 메시지 수정하는欄이 나옵니다. 연필을 오른쪽 옆에 있는 연필을 터치하신 후 상태 메시지, 내가 소개하고 싶은 글이나 또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60자 이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카오에서 친구 추가하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친구 탭에서 위 상단에 사람 모양 플러스 있는 것을 터치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연락처와 아이디로 추가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연락처를 터치하면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친구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카카오톡에 등록된 것이고 등록된 친구 아래 휴대폰 연락처에 추가가 있음 이것을 터치하시면 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연락처에 친구가 추가됩니다. 아이디로 추가하기입니다. 친구 화면에서 사람 모양 플러스를 하신 후 친구 아이디를 입력한 후 친구 추가를 터치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설정을 터치하여 친구 추가를 활성화해 놓으면 내 연락처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친구를 자동으로 친구 목록에 추가합니다. 만약 비활성화하면 설정한 친구만 추가합니다.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친구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친구를 길게 꾹 누르면 즐겨찾기에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터치하고 하여 등록하고 원하지 않는 친구는 숨김이나 차단을 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다시 복구하시려면 설정에서 친구 관리를 터치한 후 숨김과 차단을 복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도 꾸며보고 친구 추가하는 법도 배워보았습니다. 지금 배우신 것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수를 마치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 이영민 님이 또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그래서 네, 영민 님 소리가 갑자기 또 안 들리세요? 네네. 아닌데 지금 스피커 나가는데. 근데 다른 분 목소리가 전혀 아까 발표하시는 분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잠깐만요.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있고, 그쵸? 이영민 님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시는군요. 네. 제 목소리 아니요. 이영민 님 전화 받으셔요. 전화. 이영민 님 전화를 받으셔요. 네.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전화 받으셔요. 전화로 연결해 드릴게요. 자, 제가 채팅으로 요거는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21강. 네. 21강 우리 천수 헬렌님 글씨로 적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올려준 건 몇 강 올려주신 거예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아침에 다시 또 올려드렸어요. 네, 21, 알아요. 수업 시작하고 나서 올려주신 거. 이게 몇 네, 강을 네. 올려주신 거예요? 21강. 21강 올려주신 거예요?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예. 네, 아침에 올린 그러면, 거가 더, 네. 네. 자, 본인은 본인 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좀 안 보이면 저희 카톡방 마지막에 올라왔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고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발표 이거는 시작해 주세요. 30강. 아, 이건 30강. 예, 그 앞에 21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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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여기서부터죠. 튜터링 포인트 이렇게. 그 앞에 거. 요 앞에 거부터. 네네. 요거는 각자 보는 걸로 할게요. 각자 네네. 화면, 각자 네. 보시고, 네. 자, 그러면 발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튜터 이천수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친구와 대화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많은 기초,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불편한 점도 많은데, 그 메인 기능인 채팅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링 포인트로는 카카오톡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방법과 두 번째, 채팅의 다양한 기능 교육을 하는 것과 그렇게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카오톡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거는 친구 찾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찾기 불편한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 알려드리고 네.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에 불편하게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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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알람을 소리를 그 이렇게 안 들리게 하고 메시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알려드리겠고요. 그건 계속 카톡이 왔는데 읽지 않았다고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택의 다양한 기능 교육에서는 텍스트, 예를 들자면 텍스트 입력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 중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음성 모드로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와의 채팅 방법은 나만 볼 수 있는 채팅 방법이에요. 이렇게 기억시켜주는 방법으로는 메모장과 정보 저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일반 채팅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대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채팅방을 말하는 거고요. 비밀 채팅이라고 있는데요. 일반 채팅에 암호를 걸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팅방을 말합니다. 그룹 채팅이라고 해서요.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대화하는 채팅방, 가족 채팅방, 친구 채팅방 또는 학교에서 엄마들이 모였을 때 몇 학년 몇 반방, 그룹 채팅방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NKY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취미, 관심사 등에 관련된 채팅방을 개인정보 미공개로 이용하는 방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팀 채팅방이 있어요. 회사 등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유효 채팅방인데 요거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채팅방을 여러 가지 6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나와의 채팅방과 그리고 알림 또 그룹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채팅방에 들어갈 때 하단에 사람 모양이 있어요. 그 옆에 말풍선 모양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터치하시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은 대화할 수 있고요. 이게 일반 채팅이고, 이런 방법이 또 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친구 항목을 눌러서 원하는 친구를 선택하면 아래 하단에 1대1 채팅이라고 떠요. 그러면 대화하는 방법. 이게 일반 채팅입니다. 그럴 때에 채팅방의 많이 같이 계속 나랑 연락하는 사람을 길게 눌러서 채팅방 상단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 친구를 한참 누르고 있으면 앞쪽 모양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상단에 고정시키고 편하게 그 친구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그룹 채팅 방법이 있는데요. 그룹 채팅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일반 채팅 대화 목록에서 조금 헷갈리네. 채팅 원하는 친구들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친구 A, 친구 둘 그렇게 선택하고서 다음을 누르면 2명이 선택돼요. 그러면 그룹으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로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3선을 눌러서 대화 상대를 초대하면 대화 상대가 2명이 친구 A, 친구 둘 선택돼요. 그때 다음을 누르면 그때도 그룹 채팅이 이루어져서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룹 채팅이라고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친구 A 이름이 길고 친구 B 이름이 길고 그러면은 선택했을 때 친구들 이름이 글씨가 길어져 가지고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만약에 A, B 친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주면은 그 그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오픈 채팅방에서 마찬가지로 말풍선 플러스를 누르고 오픈 채팅 누른 다음에 그리고 그룹 채팅방 누르고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 형성돼요. 이럴 때도 이름을 만들어주면 요번에 오픈 채팅방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다음으로는 링크를 받아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친구한테 링크 받아서 그 그룹 채팅 참여하기 그걸 누르면 그 다음에 완료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오픈 채팅방이 하나 열려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오픈 채팅방과 그룹 채팅과 그 다음에 일반 채팅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았고요. 채팅방 정렬에 대한 팁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첫 번째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정렬 누르고, 그리고 최신 순, 아니 읽은 순, 즐겨찾기 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채팅방에서 설정, 정렬, 안 읽은 순을 표시하고 완료하면은 정렬해서 안 읽은 거 찾기가, 안 읽은 거는 이제 없게 편하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방 분류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설정과 너무 복잡하니까 설정 누르고 전체 설정을 누른 다음에 채팅을 누르면
오픈 채팅, 일반 채팅.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방이 구분이 돼서 화면에 뜹니다.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죄송해요. 여기 채팅, 마지막에 1번 설정, 2번 전체 설정, 세 번째 채팅 누르면 오픈 채팅 목록 분리가 돼서 활성화가 돼서 맨 앞으로 화면을 보면은 바로, 화면에 보면 채팅과 오픈 채팅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팅방 바로 가기. 채팅방 바로 가기는 화면에 만약에 A 채팅방이 있으면 그거 찾기가 주르륵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그거를 홈 화면 바로 가기에 추가시켜주면 바탕화면에서 오픈 채팅 해서 대화창을 꾹 한참 길게 눌러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를 탁 터치하면은 화면에 카카오톡 맨 앞에 화면에 이 채팅방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 대상이나 용도에 따라서 일반 그룹 오픈 채팅까지 알아봤는데 또 그 채팅을 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정에 대한 기능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설정을 통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채팅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팅이 되게 다양하게 카카오톡의 기능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저희가 우선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중에 선택적으로 강의할 때 무엇을 할지, 솔직히 현장에 나가시면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룹 채팅하고 일반 채팅하는 것만 알려드리면 돼요. 근데 그중에 그래도 이걸 잘 쓰시는 분들에게는 또 별도로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너무 잘 써. 근데 내가 아는 것만 강사가 강의해. 그러면 조금 서운해요. 뭔가 특별한 거 하나를 얻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요런 기능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딱 알려주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채팅방은 요 바탕화면에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언제든 통 누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라던가 아니면 분명히 안 읽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상단에 검색으로 해서 안 읽은 메시지 순으로 정렬을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라던가 이러한 기능 한두 가지만 알려드려도 굉장히 편리하시고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평상시에 조금씩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상단에 고정하는 거 요런 거는 고정했다가 필요 없으면 고정을 해제하는 요 기능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연장을 예매하면 공연장 안내 그 카톡이 오잖아요. 그러면 걔를 우선 상단에 배치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 공연 며칠이었지, 언제 가야 되지 확인을 하고 공연장 가서도 그거 열어서 그걸로 티켓 확인이 바로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고정 메시지를 해지하면 그러면 이제 저한테서 이제 제가 할 일이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다거나 또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기능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플로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듯이 그걸 만드는 게 플로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플로팅 하면 자그맣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기를 좀 잘 보이는 오른쪽 상단 왼쪽 아래 편한 데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그 창으로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름길,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러면 24강. 아, 22강이죠. 22강 안은지님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요거는 건너뛰고 2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혜성님 부탁드려요. 지금 저 이거 보고 해도 되죠? 아, 네, 그러니까 편하신 거 보고 하세요. 제가 줌을 띄워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아,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다시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그 23강이랑 32강 다시 또 올렸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올린 거 체크해서 여기다 올렸는데, 네, 그럼 발표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기다 다시 올려놓을게요. 네, 네. 내용이 바뀌었어요. 네, 추가 이렇게 더 그 자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해봤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기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이영민님, 발표자 윤혜성님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윤혜성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다 나은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튜터 윤혜성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200%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알아볼 건데요. 요즘은 휴대폰 메시지 기능보다 카카오톡 앱을 통해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진이나 동영상 연락처 등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했다면 오늘은 좀 더 심화 있는 웹의 기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활용에 대한 얘기 설명, 저희 오늘 강의 내용 포인트는 기능별 활용에 대한 얘기 설명, 유료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그다음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확인하는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우리 대화하실 때 많이 텍스트가 아닌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모티콘에 대한 다운로드, 그다음 유료로 사용되는 이모티콘, 그다음 이모티콘에 대해서 텍스트가 아닌 가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해시태그, 예약 메시지 미리 알림 등 지도 공유나 연락처 공유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모티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화하고자 하는 대화창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창에 왼쪽 스마일 모양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아래에 쭉 옆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아이콘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노란색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표시가 나며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이모티콘들을 보시려면 이모티콘의 오른쪽 상점 모양이 있거든요. 거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인기, 다음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세대에 터치를 해보시면 제일 인기가 많은 이모티콘 순서대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내가 마음에 든 이모티콘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콘이다 그러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 맨 하단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구매하기 버튼이 있으시면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료 서비스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기본 이모티콘으로도 무료로 가능하시니 이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화창에 우리가 텍스트 글씨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글씨로 이모티콘, 이거 그 다음 뭐지? 이모티콘 팁에서 팁을 하나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모티콘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이모티콘에 사용하시는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가로 기능을 이용해서 이모티콘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팅창에 가로 열고 하트라고 가로 닫고 하고 전송을 하시면 나는 하트라고 말을 썼지만 전송하면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가로 열고 굿 가로 닫고 전송하시면 굿이라는 이모티콘의 모양이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 해시태그라는 샵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시는 해시태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해시태그는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여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채팅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샵이라고 있는데요. 그 샵을 한번 눌러볼게요. 샵에서 오늘의 날씨를 친구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샵 누르시고 날씨하고 돋보기 모양을 터치 해보시면 오늘의 날씨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나오는 날씨는 제가 위치하고 있는 날씨를 설정해서 둔 모양이고요. 그 위에 만약에 다른 지역을 원하신다 그러면 지역을 변경해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 아주 해서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 들으시면서 저희 채팅방에다가 직접 실습해 보셔도 좋고, 나와의 채팅에서 실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해시태그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친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하나 더 여기 잠깐만요. 그 다음 설명해야지. 예약 메시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저희 채팅 메시지를 서로 전송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른 아침이거나 너무 저녁 늦은 시간에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는 예약 메시지라는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설정한 기간에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예약해두는 방법인데요. 예약 메시지는 채팅창의 오른쪽 더하기 표시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예약 메시지 터치, 다음 예약 메시지를 하시고 난 다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설정 누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예약 메시지 미리 알림이 있는데 그거는 채팅창 내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나에게 15분 전에 미리 발송하기 전에 알려주는 기능들이고요. 이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설정에 누르시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예약 메시지를 작성하고 시간 설정한 다음에 예약 메시지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명의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 명의 친구와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일이 일정을 보낼 필요 없이 대화방의 친구들에게 일정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걸 일정입니다. 그 채팅방에서 오른쪽 상단에 3선의 선을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서 터치를 해보시면 일정,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거기서 일정 버튼 누르시고 내용들을 누르시면 채팅방 상단에 고정으로 일정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명의 친구들과 어느 장소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채팅방에서 지도라는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화창에서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그때 지도
터치해 보시면 지금 현재 내 위치에 먼저 나오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약속 장소를 설정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위치가 나오니 설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으면 지도 모양, 약간 말풍선 모양의 지도 맵이 나오는데 거기를 터치를 하시면 터치를 누르시고 아래 공유하기 누르시면 채팅방에서 우리 여러 가지 친구들과 채팅방에서 지도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연락처를 공유할 때는 보통 채팅창에서 그대로 나와서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검색해서 그렇게 해서 친구들의 연락처를 공유를 했었는데요. 카카오톡 웹 채팅방에서도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채팅창에 왼쪽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 중에 연락처라고 눌러보시면요. 그다음 연락처 누르시면 여기에서 카카오톡 아이디로 방법이 있고 연락처, 내가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공유할 수 있는 두 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카카오톡에 있는 아이디로 그 연락처를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보내기 터치 누르시면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그 프로필을 터치하시면 같이 공유하기가 됩니다. 그 다음 음성 메시지를 보실 텐데요. 음성 메시지는 우리가 텍스트로 채팅을 했었다면 텍스트로 음성 메시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음성 메시지로 채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여기서도 채팅란에 왼쪽 더하기 표시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음성 메시지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는데 거기 터치 누르시면 제가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녹음하셔가지고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밑에 보시면 음성 메시지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 굳이 아이콘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대화창 맨 오른쪽에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대화창에서 바로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 메시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맨 고정으로 공지를 해야 되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대화창의 오른쪽 삼선 표시에 터치를 누르시면 공지라고 보시면 그 터치를 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시고 대화창 상단에 항상 표시될 수 있게 터치를 누르시면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대화창에 들어오시면 공지는 맨 위에 상단에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야 될 때 그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인데요. 우리가 어느 날짜에 어느 공간에서 원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투표 공지인데 제가 원하는 날짜를 먼저 여러 가지 날짜를 올려두고 그 다음 상단에다가 올려두시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투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여러 가지 기능에 편리하게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구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내용을 하나도 써놓고도 하나도 모르겠네. 본인이 사용을 평상시에 해봤으면 아는데 사용을 안 해봐서 그러신 거고요. 저는 평상시 사용하던 기능들이라 다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좀 이해 안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 더 넣어서 그거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무리만 살짝 아쉬웠어요. 마무리에 요렇게 이런 기능들 사용하셔서 더 스마트하고 즐거운 채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라던가 뭔가 한 사람한테 액션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체적으로 다 주의하실 거 하실 때 보면은 꼭 저희가 사물에도 존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좀 가끔 그러는데 네, 거기 버튼이 보이시죠? 보이는 건 그분이 보이는 거니까 보이시죠? 하고 높이는 건 맞습니다. 자, 버튼이 있으신데요. 자,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면서 버튼이 있으신데요. 버튼은 사물이기 때문에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보이시죠? 자, 버튼이 있으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네, 저희가 설명을 하고 좀 존칭을 쓰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24강 저희 네, 뜨라네님 부탁드립니다. 뜨라네님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돼가지고 구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리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튜터 어선숙입니다. 만약에 친구와 약속을 해서 약속 장소를 간다거나 일 때문에 어느 장소로 가야 할 때 그 길이 최행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가실 건가요? 이제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서 여유 있게 그 장소로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튜터링 포인트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길 찾기 강의를 하다 보니 미리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경로를 설정해 냈고 여러분이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작은 화면에서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넘기다 보니 제스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화면인데요. 미리 제스처 튜터링으로 알려드리고 나서 실습 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도 앱을 통해서 길 찾기 기능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스마트폰에 네이버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본 네이도 지도 앱으로 들어보면 제가 휴대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파란 버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위치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 스마트폰에 위치 기능이란 게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휴대폰에 위치 기능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이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 기능이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동그라미 안에 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나침반 기능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침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선택하면 제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길 찾기를 들어가서 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길 찾기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길 찾기를 들어가서 길 찾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길 찾기를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길 찾기 터치를 해서 보면 내 위치가 있고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화면을 뒤로 해서 보면 왼쪽에 메뉴 버튼을 클릭해서 터치를 해서 제일 위에 보면은 길찾기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터치를 하면은 아까 길찾기로 들어갔던 거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시죠? 이렇게 뒤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길찾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찻길, 그러면 제가 오늘 길 찾기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길 찾기를 터치를 해서 그 상단에 출발지를 적어봅니다. 저는 오늘 홍대 입구에서 MK 아위까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지에 제가 그러면 터치를 해서 홍대 입구역 2호선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착지는 MKY 캠퍼스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지는 홍대 입구역 2호선이고 도착지는 MKIU 캠퍼스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화면이 나오는데, 아니 그 밑에 보면은 버스가 나오는데, 버스는 교통편으로 버스 모양은 대중교통이고요.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의 모양이 있죠. 거기는 도보로 길 찾는 방법이고, 자전거는 자전거로 길 찾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저는 도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6분이 나오고, 그 옆에 보면은 큰 길 우선은 9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스처 배우셨죠? 이렇게 손을 길게 뻗어가지고 더 크게 상세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또 손을 좀 오므리면은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두 번 딱 터치하면 화면이 크게 보이고, 손가락 두 개로 두 번 탁탁 터치를 하면 화면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장 빠른 추천해 주신 가장 빠른 6분으로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해 볼게요. 그러면 터치를 해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터치해서 네, 네, 지금 길 찾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리 보기. 터치해서 네. 미리 보기 경로를 하고 이게 잘 들어가서 안 나와가지고, 경로 미리 보기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미리 보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미리 보기를 보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상세 정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터치해 보면은 이거 지도상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겠다 싶으면은 그 거리 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에 적어 놓은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걸어서 길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때 어떤 길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길 찾기 터치를 해서 출발지는 MKI 캠퍼스로 해보고요. 도착지는 성속 2호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녹색, 빨간색, 주황색이 나오는데요. 녹색은 길이 온난하다는 거고, 빨간색은 길이 많이 막혔다는 것이고, 주황색은 정체는 아니지만 지체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길의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 상단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는 거를 알아봐야 되니까 이게 자동차를 눌러볼게요. 자동차를 눌러보면은 왼쪽 상단에 시계 모양이 있어요. 시계 모양이 그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40분 소요 예상을 한다 그랬고 또 30분 후면은 41분이 걸린다 그랬고 1시간 후면 38분, 1시간 30분이면 37분, 2시간 후면 35분 이렇게 출발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또 하단에 실시간 추천이 있어요. 실시간 추천이면은 백범도 이용할 수도 있고 올림픽 대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느 길로 갈 건지 무료인지 유료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왼쪽 하단에 상세 경로를 터쳐보면 어느 쪽으로 길을 가는가 내용이 이렇게 스와치로 쭉 내려보면은 어느 경로로 갈 건지 경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카메라 모양을 터치해 보면은 실시간에 교통 상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해서 안내를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원하시는 장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을 연결해서 찾아가는 방법과 또 걸어서 도보로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구글 앱이나 카카오 맵도 있습니다. 구글 앱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카카오 맵은 플레이스토어와 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우측 상단에 길찾기가 있고 카카오 맵은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들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길찾기 위해 현재 위치 또 빨간색 위치를 한번 터치하면 나침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터치하면 현재 위치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있습니다. 지도 앱 2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는 퇴행길이라도 길을 몰라서 약속 시간을 늦거나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으시겠죠? 이렇게 앱을 통해서 약속 시간 늦지 않도록 도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떨리시죠? 네, 잘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마지막 어떠셨나요?까지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아주 잘하셨어요. 요런 거 하나 해놔두고 나면 정말 시험 볼 때는 더 당황스러워요. 시간 초수가 지나가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 내가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돼 하면서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고 나면 연습한 게 기억나실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영민님 25강 부탁드릴게요. 네,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튜터 이영미입니다. 특정한 곳을 가시거나 자주 가시는 곳을 매번 검색하시고 입력하시는 그런 불편하신 거를 겪으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편리하고 빠르게 찾아가시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크린 포인트로 실습에 필요한 장소를 미리 탐색하여서 실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진 장소나 유명한 건물 같은 걸 미리 설정해 놓으시면 훨씬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즐겨찾기 기능을 교육할 겁니다. 길찾기가 숙련된 학습자한테 적합한 그 기능이고요. 초보에게 길찾기도 힘든데 즐겨찾기 또 다른 기능을 가르쳐 주면 혼란이 오니 어려워하니
미리 학습자 수준이 어떤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앱 비교하고 실습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오늘 네이버 지도 앱을 배우지만 길찾기, 위치, 저장 여러 가지 기능을 가능하면 학습자가 비슷한 카카오 앱도 비교해서 학습자가 더 편한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럼 미리 다운받은 네이버 지도 앱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을 보시면 홈 화면에 보면 현 위치가 나오는데요. 그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음식점, 카페, 주유소 등 카테고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음식점이나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그럼 아까 현 위치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카테고리 중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현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아이콘이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자, 즐겨찾기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지도 앱에서 상단 좌측 3선 메뉴를 터치해 봅니다. 그럼 상단에 집, 회사, 자주 가는 곳 여기를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즐겨찾기 활용 방법 해볼게요. 네이버 지도 앱에서 상단 우측 길찾기 아이콘 있죠? 그거를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 그럼 출발지, 도착지 입력하라고 뜹니다. 주소창이 뜹니다. 그럼 출발지를 터치하면 만약에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었으면 우리가 미리 등록을 해 놓았잖아요. 그거를 입력할 필요 없이 그 아래 주소창 아래 보면은 그 등록한 아이콘들이 뜹니다. 그럼 입력하시지 마시고 걔를 터치하셔서 편리하게 빠르게 등록하실 수 있는데 도착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소로 즐겨찾기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장소로 즐겨찾기 등록을 할 때는 미리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리스트 안에 장소를 등록할 거예요. 자, 리스트 만드는 방법 한번 배워볼게요. 네이버 지도 앱 하단에 보면 별표 모양 즐겨찾기 저장이 있습니다. 터치. 그게 보면 장소, 경로 등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소로 지금 등록을 할 거잖아요. 장소 터치. 장소를 터치해서 우리가 장소 그거 하기 전에는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장소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는 추가 기능이니까 플러스 새 리스트 만들기 터치 해서 리스트가 여러 개 있으면 잘 모르니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리스트명 입력 예를 들어서 음식점, 카페, 맛집, 옷집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리스트명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색깔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음식점은 나는 빨간색, 카페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선택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공개할 것이다, 비공개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친구와 공유를 하고 할 수 있는 기능, 할 수 없는 기능.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주세요. 터치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 카페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게 확인이 됩니다. 자, 리스트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안에 장소를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 하단에 즐겨찾기 별표 저장 터치 그리고 장소 터치.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저장할 장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상단 서우에 상단 주소창에 터치를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 있죠. 등록할 장소 걔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나오면 선택을 해서
터치를 하시고 그 다음 하단에 즐겨찾기 별 모양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터치. 그럼 그 옆에 해당 리스트가 나와요. 만약에 제가 음식점을 찾았으면 음식점 그 밑에 카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겠죠. 그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소가 등록되었죠. 근데 이 장소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싶다, 친구랑. 그럼 공유하는 방법 한번 배워볼게요. 네이버 지도 앱에서 하단에 별 모양 즐겨찾기, 저장 터치, 그리고 장소 터치.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쭉 나오죠. 우리가 등록했던 거. 근데 그 옆에 보면 세 점으로 된 메뉴 표시가 나와요. 그 메뉴 표시를 터치하면 수정도 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공유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로로 즐겨찾기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지도 앱 상단에 보면 우측에 길찾기 아이콘이 파란색 있죠? 터치를 하시면 길 찾을 거니까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을 하십니다. 입력을 하시고 터치를 하시고 그 옆에 상단 우측입니다. 옆에 세 점이 있는 메뉴를 터치를 하면 저장과 삭제가 나옵니다. 그럼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터치. 그리고 저장으로 우리가 경로를 저장된 경로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네이버 지도 앱 하단 즐겨찾기 별 모양 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경로 터치. 그럼 내 경로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 경로 밑에 내가 저장했던 경로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근데 경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간다. 그럼 주소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내 경로 거기에서 우측에 보면 메뉴가 있어요. 메뉴를 터치하면 별명 추가, 별명 수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를 터치를 하면 해서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집에서 회사를 출근하는 그 경로를 긴 경로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집에서 회사 이렇게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요약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경로 위에 짧게 파란색으로 별명이 뜹니다. 그러면 훨씬 보기가 쉽겠죠. 자,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가는 곳, 가고 싶은 곳, 매번 검색하고 입력하고 불편하신 거 없이 우리 즐겨찾기 배웠으니 터치 한 번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우, 차분하게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네. 저희 카카오톡 들으시면서, 이 네이버 지도, 내가 쓰는 것들은 머리에 좀 상상이 되거나 좀 보일 텐데, 안 썼던 거, 이런 장소 즐겨찾기 추가해서 하는 것들은 많이 또 사용을 안 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또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리면 직접 그분들도 굉장히 편안해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즐겨찾기 해놓고 나면 내가 그 장소를 갈 때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기능을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직접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직접 내가 실행해 봐야 설명할 때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 약 2주 정도의 시험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가 집 밖을 나간다. 그러면 집 앞에 만약에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도보로 검색을 해보고 내가 어딘가 조금 더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 그곳을 경로를 또 선택을 하고 얘가 어떻게 가는지 눈으로 또 확인해 보시는 거죠. 가장 좋은 시험 공부는요, 내가 직접 익히는 겁니다.
또한 강의를 위해서도 내가 익혀야 이거를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네이버 지도는 현장에서도 인기가 많은 앱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사용을 해보시고요. 즐겨찾기도 분명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 해보시고 요거 공유, 나와의 채팅으로 공유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실습을 직접 해보시고 나면 나중에 화면을 봐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실습을 꼭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다음 26강 저희 장규라님 네, 26강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음소거 제가 해놨어요. 네, 아까 소리가 나길래 제가 음소거해서 본인 말씀하실 때만 음소거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린 데가 약간 그 내용 제가 강의할 때 틀린 점이 있으니까 이 괜찮아요. 점, 네, 변경한 네, 걸로 그냥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점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6강 언제 어디서나 택시 호출하기입니다. 지금부터 구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디지털 튜터 장길환입니다. 요즘도 택시를 이용하실 때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나요? 무더운 날씨, 또 비가 많이 오는 날, 또 눈이 많이 오는 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택시를 계속 기다리시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날까요?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습에 들어가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홈화면에 그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홈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그 카카오라는 앱을 설치를 합니다. 카카오 앱을 설치하면은 열기가 나오죠. 열기가 나면은 이 홈화면을 맨 그 홈화면으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홈화면 이동을 시켰다고 하고요. 카카오 이제 앱에서 우선 그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 권한 허용 서비스라는 게 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허용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도 터치를 해주십니다.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를 이제 터치를 하시면은 그 휴대폰 번호 인증하기가 나옵니다. 이 휴대폰 번호 인증 확인을 누르시면은 휴대폰 번호가 바로 뜹니다. 자동으로 내 번호가 뜨는데 여기에서 보내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인증번호가 메시지로 와가지고 자동으로 4가지 그 숫자 번호가 뜹니다. 뜨면은 인증이 완료된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다음에 이제 메인 그 홈화면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왼쪽 중간에 보면은 택시가 나옵니다. 택시가 나면은 그 지도를 이제 움직여서 출발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현 위치가 맞다면 그대로 두시고 혹시 현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손가락으로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 또 손가락 위치 이동도 있고 또 만약 그 상단에 보면 주소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내가 갈 장소를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출발지 검색란에 MKYU라는 거를 출발지로 하고요. 또 터치를 한 다음에 그 아래 도착지 검색란에는 신촌역으로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그 출발지와 도착지 그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죠. 도착 시간까지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차량이 나오는데요. 서비스별로 이제 예약이 가능한지 수가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틀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길에서 보통 택시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 호출로 많이 하죠. 그 일반 호출로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하단에 자동 결제 등록이라고 나옵니다. 자동 결제 등록이라는 것은 카드를 미리 등록해서 자시에 그 카드를 갖다가 직접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결제 등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보면 편리한 자동결제 수단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우측에 결제 수단이 나오는데 저는 한번 그 신용체크 카드라고 있어요. 그 신용체크 카드를 한번 이용해서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카카오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확인을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카드를 그 영역에 맞춰달라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내 카드를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죠. 근데 스캔을 하실 때 그 카드 등록 유의사항도 있고요. 또 스캔할 때 그 카드 번호가 일치가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버튼을 또 눌러요. 그러면 이제 카드 등록 그 밑에 보면은 뭐 CVC라든가 또 카드 비밀번호 앞자리 2개 아시죠? 또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필주사항 동의라는 게 있어요. 필주사항 동의에서 이제 보면은 모두 동의를 하고 완료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 모빌리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드 연결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저희가 항상 가입을 하거나 등록을 할 때는 그곳에 동의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두 동의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거기에서 이제 자기 선택사항은 안 해도 되고 그렇죠. 필히 꼭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되고 선택사항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걸 안내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예, 모두 동의하라고 하시면 절대 안 예,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사항은 광고예요. 저의 네, 개인정보 맞습니다.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거 확인을 얘기하면서 해주시고요. 자, 카드의 CVC 어디에 있나요? 카드 뒷면. 카드 네. 등록하는 곳 밑에 보면 네. 그 CVC 번호를 카드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카드 뒷면에서 찾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한 번씩 아, 해주시면, 카드 네, 뒷면에서요. 네, 네, 카드 비밀번호 2자리 넣어주시고, CVC 번호는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 카드 중에 뒷면. 마지막 3자리를 의미합니다라고 그런 것까지 설명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해서, 네, 동의는 꼭 전체 동의 아니고, 모두 동의 아니고, 필수만 동의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 쭉 이어가세요. 네. 그래서 그 카드 그 동의 선택할 때는 필수하고 선택이 있는데 필수만 동의를 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리한 자동결제 등록 이런 게 나오죠. 내가 등록한 카드가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이렇게 약간 밀어주면은 그 직접 결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직접 결제는 뭐냐면 택시 이용 시에 기사님에게 직접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이죠. 저는 신용카드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한번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적용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적용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을 이제 했으니까 요 완전 준비가 되고 이제 택시 호출만 하면 됩니다. 어, 택시를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터치를 하시면은 자동 결제 콜을 호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뒷면에 기사님에게 직접 결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네 하고 제가 이제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게 되면 최대 그 3분 거리 내에서 기사에게 이제 요청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그 기사가 이것을 이제 받으면은 택시 기사의 성함이라든가 또 차량 종류, 또 차량 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그게 화면이 뜨면은 출발 시간이 나타나요. 그 출발 시간에 보면은 몇 분 후에 도착 예정이라는 것도 같이 뜨고요. 그렇게 뜨면은 이제 차량이 이제 도착이 되죠. 그러면 이제 탑승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종료되고 하차하실 때도 중요한 것은 자동 결제 시에 혹시 그 이중 결제가 되지 않도록 카드를 또 주시면 안 되겠죠. 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택시 예약 기능이 있어요. 택시 예약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약을 꼭 하실 때 일반 예약과 시간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예약은 뭐냐? 일반 예약은 출발지나
도착지를 입력해서 예약을 하는 거고요. 또 시간 예약은 택시를 이용할 총 시간을 입력해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요. 또 택시 호출을 할 때 특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우리가 혹시 그 택시 호출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장소 변경이나 취소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1분 내로 그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수수료라든가 페널티가 1분 내로 좀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수수료나 페널티가 없어요. 없는데 혹시 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자동 결제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 또 직접 결제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페널티가 주어지죠. 그리고 또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물건을 차에 놔두고 내렸을 때 그때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택시용 기록 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카카오톡 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 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내 정보에 보면 중간 이용 기록이 있죠. 그러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3일 이내에 택시 기사와 통화가 가능하니까요. 통화를 하셔서 혹시 두고 내린 물건이 있으면은 그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편하게 택시를 이제 호출하시고 또 예약까지 하는 방법, 또 주의사항, 이 방법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카카오티 앱을 이용하셔서 편하게 택시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용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혹시요, 원고 쓰신 거, 원고 내용을 그대로 보고 읽으셨나요? 중간중간 생각을 하고 말하셨나요? 지금 원고 드린 거 있죠? 네, 원고 드린 거를 제가 좀 대강 이렇게 봐가지고 네. 중간중간 뺄 건 빼고 그래갖고 그거 다 음.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여하튼 그냥 원고를 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예,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 예. 내가 나중에 화면을 보면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27강 루치아님, 28강 긍정 엘리샤님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쉴게요. 잠깐 좀 힘드셔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자, 27강 루치아님 부탁드립니다. 네.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튜터 김하근입니다. 어, 여러분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예매할 때 터미널로 직접 가시나요? 아니면 배차 시간이나 요금 알아보실 때 터미널로 전화를 하시나요? 예전에는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새벽같이 터미널 가서 길을 줄게 서거나 또는 기다려서 예매까지 하고 왔던 기억 혹시 있으시죠? 이제는요,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 하나로 예매도 할 수 있고, 변경, 그리고 취소까지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버스 예매 앱을 통해서 편리한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터링 포인트는 1. 예매 과정의 다양한 옵션 확인하기. 2. 예매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교육하기. 3. 학습 수준에 따라 예매 외의 기능도 설명하기. 그, 어, 팀원이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회원 가입 후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화면 상단 왼쪽 고속 시외버스가 보이면 오늘은 고속버스를 예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팁으로 알려드리면 비회원 둘러보기 기능이 있는데요. 비회원 둘러보기는 검색은 가능하지만 예매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고속버스 터치하셨으면 출발과 도착령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출발과 도착령을
지역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버스 종류는 우등과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것도 요금이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버스를 선택하셔도 되세요. 네. 가는 날, 오는 날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는 날, 오는 날 설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약자 I로 보이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를 터치하시면 출발과 도착, 시간, 운임표, 그다음에 노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홈 화면으로 오셔서 상단에 좌석 부분 일반, 초등, 보훈 선택하시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일반으로 이제 예매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선택하시면 구매 내역도 확인하시고 결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택하셔서 결제하시면 되세요. 이제 결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결제 카드 선택하시고요.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결제도 동의하시고, 앱 사용 권한으로 허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그 카메라 화면 보이는 것에 신용카드를 찍으시면 번호하고 유효기간 확인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넣으시고 생년월일 확인 넣으시고요. 그러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예매 확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예매 확인 방법은 폰 화면 가운데 보면 예매 확인 가운데 터치하셔서 보셔도 되시고요. QR코드 보이면 스와프를 왼쪽으로 QR코드로 보이고 QR코드 밑에 예매를 두 명 정도 예매했을 경우는 다른 예매 확인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스와프 왼쪽 밀면 다른 하나 예매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예매 취소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쭉 내려오시면 예매 취소 하실 수 있으세요. 예매 취소 보시고 전체 선택 또는 하나만도 선택하셔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사용법도 이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즐겨찾기는 일정 선택 화면에 보시면 출발 도착지 선택 후 별 아이콘 누르시면 즐겨찾기 등록이 되세요. 즐겨찾기 경로 보기에서 자주 이용하는 경로 터치하시면 간편하게 예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티머니고에서 그 터미널이 검색이 안 되거나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또 앱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앱이라는 게 있는데 버스 타고 앱은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버스 타고 앱까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여기 다 써주셨는데. 네, 썼긴 했는데 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글로 써서 보니까 이게 어려우시죠? 네, 네. 많이 어려워요. 근데 실은 앞에 이렇게 화면에 네. 앞전에 저희 시험 지금 응시도 처음이고 시험도 처음이었는데 앞전에 다른 분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띄워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글로 있었습니다. 보니까 네, 있었는데요. 지금 네. 이거는 이전 시험에 제시를 해줬고요. 이번 시험에는 제시를 해주지 않았으며 이전 시험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요거를 제공해 드리고 요걸로 네, 저희가 첫 시간에 같이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네. 업데이트된 거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음. 각자 정리하신 걸 보고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필기로 아, 정리한 네. 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게 원래 MKY에서 이전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제공해 줬으나 이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영민님 지금 소리 들리지 않으시나요? 제가 연결했는데 들리시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만들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강의도 많고 강의 화면을 다 캡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정리도 해야 되고 제가 필기 문제도 내드려야 되면서 이 화면까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네, 네. 최대한 시간을 내서 좀 만들어서 그래도 연습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실 때는 필기로 이거를 글로 적으셨죠? 이 글을 네. 보면서 내가 이 앱을 실행하고 따라할 수 있는지예요. 네, 음. 그거를 연습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머릿속에 그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글로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화면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미처 못 넣으니까 저도 근데 헷갈려가지고. 네. 모든 화면 앱을 저희가 머릿속에 넣을 만큼 저희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넣으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큰 맥락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티도, 그 다음에 시외버스도, 기차 KTX 예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 쓰는 앱이에요. 그럼 맨 처음 먼저 무엇을 입력하느냐? 내가 출발지를 입력하겠죠. 네이버 지도는 현 위치, 나의 위치를 지정하겠지만 티머니고나 아니면 KTX는 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역을 검색해서 출발지를 검색할 거고요. 도착지도 마찬가지로 도착지를 입력한 다음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는 경로나 티켓의 종류나 이런 걸 선택하겠죠. 그러면 뭐 택시에서도 택시의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택시를 선택하겠느냐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네이버 지도는 도보로 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또는 뭐, 네,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대중교통. 뭐, 이런 걸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택시는 일반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돈을 더 내는 그런 택시가 있고, 뭐, 이런 택시들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버스는 어떤가? 버스는 일반 버스가 있고 우등 버스가 또 있겠구나. 그럼 KTX도 종류에 따라 좌석에 따라서 종류가 이렇게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간에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안내해줘 라던가 아니면 티켓을 보여줘, 시간표를 보여줘 이겠죠. 버스나 KTX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나면 네이버 지도는 그냥 경로를 보고 가면 되겠지만 택시나 버스나 KTX는 결제를 해야 됩니다. 결제를 해야 완료가 되거든요. 결제 등록을 위해서는 아마 카드 등록이나 아니면 저희가 페이로 되어 있는 거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카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드 정보를 입력해주고 카드 정보 입력하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 일반 결제 방식이 있고 ARS 전화로 받아서 결제하는 방식도 있고 등록을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등록을 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등록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맨 처음 한 번만 등록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인정보, 돈 나가는 거예요.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나 쓸 수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면 할 수 있으니까 카드 정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이거를 시니어분들이 하시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하나 한 번 하셔서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까지는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될 거라고 독려해 드리면서 같이 카드 등록을 해서 카드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다음 결제까지 완료를 해야 표가 예매가 되고 택시 같은 경우는 뭐 호출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화면을 내 머리에 넣는다기보다는 출발하는 곳, 도착하는 곳,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결제가 필요하다면 결제, 그리고 호출하는
요 순서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화면에 무엇이 나와도 전체 경로를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은 무슨 화면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면 이 화면이 뭐지 하고 들여다봤을 때 바로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경로를 손으로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손으로 적으면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쭉 나열하셨어요. 요렇게보다는 상세하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예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예매 취소하는 방법은, 네, 즐겨찾기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적어주시면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걸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경로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예매하는 방법, 예매 후 예매 확인하는 방법, 예매한 것을 취소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을 나눠 놓고 적어주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버스 타고 앱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네. 자, 28강 우리 마지막 긍정 엘리샤님 부탁드릴게요. 네.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을 버스뿐만 아니라 가끔 기차도 이용하시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기차표 예매, 그 다음에 취소 변경이 가능한데요. 자주 이용 안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가끔씩 사용하시거나 하시면은 굳이 회원으로 가입 안 하시고 비회원으로도 예매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회원으로 기차표 예매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토링 포인트. 비회원 MLC 이름,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예매 확인 시 확인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입력 시 오타 없이 잘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꼭 따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카드나 자동이체, 카카오페이처럼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자와 가르치는 튜터의 화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튜터는 이미 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습자를 위해서 필요한 화면을 미리 캡처해서 학습자가 초기 설정부터 차례차례 볼 수 있는 화면을 준비해 두신다면 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레일톡 이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코레일톡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접근 권한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한다고 체크하시고 권한 허용이 끝나면 홈 화면이 뜹니다. 홈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편도와 완복이 보이십니다. 오늘은 편도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출발과 도착이 있습니다. 출발역을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출발역을 그 안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KTX 선택 지도가 있습니다. KTX 선택 지도를 터치하시면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과 같이 지역별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 출발 도착이 듭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실 거면 출발을 터치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도착할 예를 들어 대전역을 터치하시면은 터치하시고 도착을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여기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그 아래 출발일이 보이시는데요. 출발일을 터치하시고 달력을 터치하여 날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아래 날짜를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은 날짜가 보이시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날짜를 터치하셔도 됩니다. 바로 아래 또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선택하셔서 내가 선택한 시간 이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아래 승객 연령 및 좌석수를 확인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른, 어린이, 유아 연령별로 인원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른 2명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옵션이 있습니다. 상세 옵션에는 인접역 표출과 SR 연계 표출이 있습니다. 인접역 표출이란 내가 정한 출발지와 더불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기차역을 표출해 주는 것이고요. SR 연계 표출이란 KTX 기차역 말고 SRT 기차역을 표시해 주는데 만약에 KTX에서 기차표 예매를 못할 경우에는 SRT 연계를 하셔서 그 근처 기차역을 선택하셔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잠시만요. 여기서 여기 ART라고 하는 게 그 KTX가 아닌 다른 열차를 또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SR 연계가 네, 다른 네. 이게 SR SR 연계인가요? SRT인가요? 아까 발음을 SRT라고 하셔서. SR 연계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둘 다 미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열차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열차 조회하시기 전에 기차 요금 선택. 예. 기차 요금 조회, 좌석 선택. 네. 예. 그 다음에 인원수 선택하셨고요. 잠시만요. 기차 기차 요금 조회를 하시겠습니다. 열차 조회를 누르시면 상단에 열차 출발, 도착, 일반실, 특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출발 시간별로 열차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눌러보시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금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 시간별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소요 시간이 보입니다. 소요 시간을 확인하시면 소요 시간이 짧을수록 열차 요금이 비싼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체크하시고 열차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임 요금도 있습니다. 운임 요금 들어가시면 어른, 어린이 경로에 따라 운임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좌석 선택이 있는데요. 좌석 선택을 들어가시면 위에 어느 호차에 해당하는 빈 좌석이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회색은 이미 예매가 된 좌석이고요. 하얗게 있는 부분에서 좌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호차의 좌석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상단을 클릭하시면 호차별로 남아있는 좌석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좌석을 선택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예매를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하단에 비회원이 보이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회원으로 예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비회원으로 들어가시면 전화,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용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위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차권 체크하시면 승차권 확인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제하기를 터치합니다. 승차권 예매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결제 방법 중 내 통장 결제를 오늘은 해볼 테니 그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내 통장 결제를 터치하면 아랫부분에 현금 영수증 처리를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결제 발권을 터치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통신사 선택 및 약관 동의하는 면이 나오니 그곳을 다시 입력하시고 약관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 요청을 합니다. 인증 요청을 하면은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는데 그것을 입력하시고요. 입력을 하시면 입력을 하셔서 인증을 확인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행 선택, 계좌번호 입력, 필수 약관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터치하신 다음에 ARS 인증을 하겠습니다. ARS 인증 요청을 터치하신 후 전화가 ARS가 오면은 인증번호 2자리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숫자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게 됩니다. 숫자 6자리 비밀번호를 설치하신 다음 결제 조건 확인 및 결제 정보 제공 동의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회원으로 예매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코레일톡에서 기차표를 반환할 경우가 있는데요. 기차표 반환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승차권 확인 화면으로 가셔서요. 하단에 반환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터치하시고요. 반환할 승차권을 선택하고 반환하기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반환 요청을 터치하시고요. 수수료 안내문을 읽어보신 다음 승차권 반환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회원으로 승차권 예매하고 반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대신에 기차표를 예매하고 전달할 경우에는 비회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원 가입 후 결제하여 모바일 티켓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을 활용하여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예매하는 거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뒤에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걸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긍정 엘리샤님 잘하셨고요. 요것도 저희가 한번 실습을 직접 본인이 해보시고요.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하기 어려운 거는 카카오티 택시입니다. 택시는 호출하는 순간 바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배정받고 바로 취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사님한테 죄송해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예매를 하시고 예매를 취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뭐 당장 오늘 표보다는 한 달 뒤나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걸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지 않으면서 또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실습해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 선생님, 네, 질문.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여기 강의를 들으면서요. 강의의 그 화면과 강의에서 보여지는 그 이제 네. 앱 화면과 네. 실제로 핸드폰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이제 교통기관의 앱 화면이 약간 이렇게 달라질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시험 볼 때 기준은 무조건 강의 화면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업데이트된 화면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가요? 네, 강의 기준입니다. 강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의한 화면으로 저희가 봤고요. 강의한 화면으로 시험 문제가 제출이 됩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시험 문제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화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지금 예정보다 약 30분 정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8개의 강의가 남았고, 다 보면 12시 반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일이 있으시다면 화면을 끄시고 가족 식사를 준비하셔도 되고, 혹시 식사가 필요하신 분도 화면 끄시고 드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10분부터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해주세요. 잠깐 녹화도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